비례 자유한국당,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만드는 위성 미래정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시영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 이미 하는데 등록을 했죠. 지금 변수는 다른 변수보다는 네. 그 통합의 길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보수 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통합이 될 수도 있지만 선거 연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이나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런 데에서는 반발이 반대하겠죠.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는 한국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자기들 찍어달라. 이게 이제 기독자유당도 노골적으로 내세웠고 또 변수는 뭐가 있냐면 당내 혁신을 하다 보면 의원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공화당 아니면 무소속 이런 데에 입당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같은 경우는 또 비례대표를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꽤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난관은 꽤 많을 거다. 그리고 과정에 여러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많이 노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탄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시도할 거다. 밀어붙일 것이다. 네. 자, 김성현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전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정당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당 투표는 지역구를 투표하고 비례로 있는 40석이든 50석이든 그것을 누구를 줄 건지를 판단하는 투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투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10%를 했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4분의 1이 넘어갔을 때는 이 지역은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제스처였던 건데,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서 그 표를 계산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파고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50석 중에 지금까지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15석 만들어 주시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저 4+1의 농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의 자매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소개합니다라고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면 유권자들이 윤리적으로 부담 없이 네. 아 그래 난 원래 비례는 이 당을 찍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투표 행태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문제로 전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고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서 저 역시도 매우 진중하게 네. 만들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당 지지층이 다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적어도 50% 이상은 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것이다. 자, 강상구 작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시겠죠. 예. 이게 원래 이제 막 몸에 정말 나쁜 병은 옆 장기로 퍼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뭘 또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유지해도 네. 사실은 그 30석의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뭐 얻는 비례 의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따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얻는 의석수가 뭐 열 몇 석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과연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격전지는 아마 다 어려워질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까지 네. 뭐 총선을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어려움이 아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비례 관련해서도요. 아까 정의당 15%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적인 민주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을 더 지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비례 의석 상대적으로 적게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려면 정의당에게 더 그 유례없는 전략적 수준의 투표를 몰아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네, 보태면 추가하시죠. 이게 인재 영입 때문에 이게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인재 영입 3호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한국당도 쫓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비례대표를 줄 분들을 모시거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렇죠. 비례대표를 만약에
미래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자기들 비례대표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인재영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문제네요. 않은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은 김종회 소장한테만 드릴게요. 비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 더불어민주당 만들까요? 강상구 작가님이 다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만들면 안 되죠. 안 된다.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